만약에 민주당이 졌다고 한다면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민주당의 친명계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을 몰아가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비대위가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게 충분히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냐? 아니면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돼요. 이게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가 된 거예요. 그 여기서 지면은 네. 이재명 대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여기서 지면은 대표가 거치가 그것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영상까지 만들어서 지금 뭔가 투표를 호소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일서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되니까 막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은데 뭐 애국심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 투표와 관련해서요. 김근식 교수님. 예. 가정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일이 닥치는 겁니까? 구속영장 발부보다 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사실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체포동의안 뭐 부결 가결 사태로 뭐 큰 홍역을 겪었고 예.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갖고 큰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민들이 강서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 문제 있고 민주당 문제 있다. 그것을 심판해 보겠다. 라는 식으로 표심이 모아진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따지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구청장 선거인데 이미 전국적인 판으로 지금 커져 있죠. 그러니까 당대표 자체가 어떤 판단의 대상에 올라간 선거로 판이 커져버렸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 선거로 지금 올인하는 선거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기 전국 선거가 때문에 됐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 예. 특히나 저기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누구나 다 저쪽에서 민주당이 정치 지형이나 유권자 지형상 유리한 곳으로 보고 예.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졌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강서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만약에 졌다. 저런 곳인데도 졌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신경민 의원님한테는 다시 한번 어떤 당내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 때는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근본부터 흔들 그 수밖에 리더십이 없고 흔들린다는 거는 또 사퇴하고 연관 질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졌다고 한다면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 그리고 민주당의 친명계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을 몰아가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비대위가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도 훨씬 더 충격의 혼돈 속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전망들이 각각의 정당이 만약에 이겼을 경우 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한 강서구라는 곳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질 경우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뭔가 전폭적인 어떤 정성을 기울이잖아요. 요거요. 윤경호 수장님께 짧게 같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졌어요 민주당이.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걸로 보이십니까?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복권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심판. 그게 충분히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냐? 아니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난 지 3개월 지난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를 다시 공천한 이건 정말 유권자를 우롱한 걸 넘어서 그걸 그냥 구경만 하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도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그런 정도로 이 정의와 공정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평가에 민주당이 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는 얼굴로 예. 지금 이끌려지는 민주당은 국민의 대안이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까 김근식 실장님의 표현 중에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보다도 더한 충격이 될 수 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건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는. 저는 평소의 지론인데요. 모든 보궐선거는 기초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더 큰 단위의 선거든 예. 보궐선거를 유발하게 만든 장본인에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뒤집어 씌워야 된다. 물려야 된다. 비리 때문이든 뭐 예. 어떤 이유이든 간에 예. 그게 평소에 제 지론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김태우라는 강서구청장 때문에 빚어진 이 보궐선거는 예. 단순히 40억 문제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건 뭐 생활선거입니다. 사실 기초단체장 예. 선거는. 근데 이게 이미 제가 다시 한번 부언하지만 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행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하는 선거가 돼버린 거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다. 그거는 뭐 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거는 뭐 별거 아니다 비유하면. 예, 유기찬 변호사. 저는 사실 이게 생활선거라는 측면에서 저도 동의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 선거에 지게 되면 타격받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 대선이나 그 지선에서 보면 예. 그 김포공항 이전 문제를 공약했어요. 그런데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전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다가 개항으로 가면서 예. 김포공항 이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입장이 바뀐 네,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김포공항이 강서구의 자산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본인의 지역구인 개항으로 가니까 이전이 더 유리하니까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선거 전략으로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론이 나오게 되면 입장을 그 전에 밝히든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건도 약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아무튼 이게 가정을 해봤습니다만 심상치 않을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전망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뭐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탈당한 상태 아닙니까? 민주당을요. 근데 파란 점퍼니까 민주당이라고 뭔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파란 점퍼를 입고 진교훈 민주당 후보 유세를 나서고 있다는데요. 저런 사진들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 SNS에 또 올렸군요. 보니까 저게요. 저런 모습이네. 도와주겠다는 거죠. 가서.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관계자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느껴지죠? 돈봉투 사건 이거 민심 안 좋은데 탈당한 신분이 유세를 하시는데 이거요. 좀 난감한데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렇군요. 뭐 물론 한 언론 취재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저렇게 반응을 보였다는데 또 다른 반응은 뭐 괜찮다는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신분은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 돈봉투 사건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중심에 선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직원 유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입니까? 아니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예. 불편하죠. 현재 돈봉투 사건으로 언제 지금 소환이 될 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예. 지금 여수 산단 그 폐기장 예. 민원 때문에 뇌물 문제까지 지금 검찰이 히든 카드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 돈봉투하고 이 두 개가 연동돼 있다는 투로 지금 검찰의 익명의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예. 송 전 대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윤관석 의원 그랬죠.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일찍이 했죠. 거기다가 강래구 전 감사도 했죠. 전 보좌관까지 얘기를 해서 이 관련되는 네 사람이 일치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서 예. 소환이 돼서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예.
이게 검찰이 지금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송영길 전 대표하면 돈봉투 의혹 사건 이게 떠오르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이거 유세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당에서 돕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거를? 지금 몰랐어요. 일단 그 직후에 알게 됐고 4일날 그 강서의 대표적인 산 그 입구에서 예. 했고 그것을 그 다음 날 5일날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돕고 있다라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도 간다고 써 있네요. 뭐 보니까 지금. 그런 거 보니까 또 나올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난감하죠. 이거 어떻게 그런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탈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 대표지만 당이 이래라 저래라 탈당이니까. 네 나가라 탈당이니까 나오지 마라.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탈당했는데 또 돕겠다고 왔단 말이에요. 글쎄 뭐 선거 때는 원래 뭐 지게작대기 고양이 발이라도 예. 도와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속설이에요. 선거의 속설이기는 한데 이건 조금 별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마 상당히 고위층에서 예. 수면하에서 접촉을 하지 않으면은 이걸 제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접촉을 해도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접촉했다는 것까지 풀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또 이렇게 많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일단 이렇게 알려졌어요. 본인이 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금 돕고 있어요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난감하다는 반응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사항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서 약간 다른 결의 얘기를 해요. 일단 들어보시죠.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강서구에서 가불병을 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받은 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표의 차이가 17.87% 정도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총선 분위기라면은 한 17.87% 차이 나는 것이고 지금은 그때 김태우 후보도 그렇게 졌어요. 항상 좀 지고 있거나 위기를 느끼고 있더라도 박빙이다. 조금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번 선거는 막 18%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당인은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처음 봤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준석 전 대표의 평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평론을 좀 하자면 평론도 사이비 평론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측에 대한 정확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한 정당의 후보가 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에 속한 인원이 이거 뭡니까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자 아예 이준석 전 대표 보고 강서구 가서 유세해서 도와라라고 또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요청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준석 대표는 같은 당인 아닙니까? 당인이니까 가서 도와주는 거 먼저 어떤 당의 요청이 있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힘을 모아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구시한 변호사. 그런데 저 윤상희 의원의 저런 요청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또 반응을 보였어요. 거절을 했어요. 뭡니까? 왜 갑니까? 라면서 내가 김태우 후보와 과거에 무슨 관계인지 모르세요? 약간 이런 취지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단칼에. 윤구시한 변호사.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굳이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준석 대표 지난 선거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2020년 선거 데이터잖아요.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지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장애 선거고 직전에 그 김태우 후보가 질 때 2몇 % 차이로 졌어요. 박빙이었죠. 6천 표 차이니까. 그러니까 김병민 최고가 한 분석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최근 데이터예요. 근데 굳이 2020년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큰 폭의 진 데이터를 갖고 온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18%포인트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가서 도와서 이기거나 이렇게 박빙으로 졌다라고 본인의 공을 치사하기 위해서 공치사 스스로 하기 위해서 저런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얘기한 거는?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해놓고 안 가게 되면요. 굳이 여러 데이터 중에 과거의 데이터, 그것도 지는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걸 바라느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얘기 안 지금 간다고 이제 했지만 간다. 한두 번 더 권유를 해야 되겠죠. 당 지도부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요청하면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말처럼 굳이 요청이 없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예. 당 입장에서도 굳이 도움되면 더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경로로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요청을 해서 갈것 같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나 좀 데려가 달라라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 그렇게 전망하신 거예요? 아니면 윤기찬 변호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정말 이준석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하겠습니까? 안 갈 것 같은데요. 전 순전히 본인의 입지를 지금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글쎄요. 저는 이 전 선거에서의 이 득표율 차이 이것도 있지만 예.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서는 예. 더 큰 격차의 숫자 차이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하고 모레가 사전 투표죠. 투표입니다. 예. 이 보궐선거에도 이 사전 투표가 저는 큰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대요. 이게 당일 하루 투표만 한다면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예. 휴일도 아닐 예. 거고 11일입니다. 11일입니다. 그러나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표율이 일정 수준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전 선거의 득표율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서 구민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 저는 봤어요.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러니까 이 전 본인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낙마를 시킨 그렇죠. 원인 제공자죠. 그 예. 원인 제공자를 다시 그대로 공천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유권자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걸 봐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하세요. 당을 위해서 물론 이제 김태우 후보 본인이 어쨌든 재임준이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이 보궐선거에 단출 제공한 건 맞는데 그 당시에 같이 대결했던 민주당 후보도 선거법 위반 내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궐선거가 될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도 그렇죠. 그쪽에 당선돼도 보궐선거였고 물론 시간은 좀 길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 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김태우 후보의 그런 점을 비판만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얘기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가 가서 지원조사 할까? 일단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윤기찬 변호사는 이거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이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약간 갈렸어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선거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봤고요.